네, 계속해서 2022년 인천 시민스타 강사 강연 페스티벌 본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전문 평가단의 심사로 10명의 우수 강사님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연 본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3번째 참가자분은 인문학 심리 명상 분야이시고 홍대영님이십니다. 강의의 내용은 마음 비우기의 필요성과 실행 방법을 소개해 주실 거고요. 강의의 제목은 마음 비우기 명상 스트레칭 감정 셀프 테라피입니다. 홍대영님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비우기 디지털 명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다스리기가 100만 대군보다 싸우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마음은, 여기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기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또 시각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회상을 하면은 이제 장면으로 떠오르죠. 이제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이제 기억이고 그 기억은 장면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장면은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이제 뇌는 상상하는 거하고 실체를 구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부정적 감정이 장면이고 장면을 떠올려서 상상으로 지우면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우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이게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명상붐이 일고 있지만은 명상의 원리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해도 2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명상은 크게 집중 명상하고 통찰 명상으로 구분되는데, 원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호흡이죠.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차단이 되고, 통찰 명상에서 윗바사나도 지금 이 시점에 그 나의 생각을 이제 객관적인 그 마음으로 주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명상 전문가로서 이게 실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차단하는 일종의 이제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비우기 디지털 명상은 이제 기억이 장면으로 돼 있고 장면을 생각으로 떠올려서 심상화를 통해서 지우고 없어졌음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쉽고 간단한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명상법은 그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은 이 마음 비우기 디지털 명상은 아주 적극적인 거죠. 내가 갖고 있던 그 부정적 감정을 내 생각으로 지워 없애나가는 쉽고 간단한 명상법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이 디지털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시각화와 심상화가 관한 이 명상법이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디지털 치료제, 자가치료요법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그 K컬처가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 홍익인간 잘 아시는 이제 지금 불교의 간화선, 그다음에 그 조선시대의 성리학,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수준 높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K컬처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디지털 명상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질문을 받지만,
마음이 건강해지죠. 그러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제가 이 시끄러운 사회도 진짜 밝아지리라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 중에 이제 한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번 김현식님은 참가를 못 해주셨고요. 저희가 15번 김소영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참가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IT 교육의 김소영님이시고요.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놀이를 통해 정보와 내용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적 활용 능력 등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강의의 제목은 너의 모습으로 너의 목소리를 높여봐입니다. 김소영 강사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달장애 미디어 교육 강사 김소영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처음 만났죠? 예, 선생님도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은 강사 김소영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선생님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미리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고 이름을 물어봤거든요. 나의 이름이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면 어떨까요? 재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하나씩 이름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름도 알려주고 그리고 서로 친구들끼리 인사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름을 나눠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앞에 선생님은요. 기기 조작이나 간접적인 체험이 아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뛰면서 바로 미디어 기기를 익혀가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기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는 우리 다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죠? 선물 뭐 받으면 좋을까? 예, 닌텐도? 아니면 또 뭐 좋아해요? 아, 게임기? 네, 또는 핸드폰? 네,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어땠구나. 아,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끌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회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을 사진 속에 담기도 하고 영상 속에 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상을 어떻게 담을 건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름 선생님이 모르니까 알려줄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이름표를 하나씩 나눠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 이름표를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친구들한테도 이름 소개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누가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름표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혹시 햇님이 누구예요? 아, 반갑습니다. 김혜님님. 자, 우리 하마는 누구 있어요? 아, 오하마님. 네, 하마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우리 토끼는? 우리 최토끼 어디 있어요? 네, 토끼. 예, 쫑긋. 예, 토끼 참 귀엽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바다 지우 어디 있어요? 지우. 네, 반갑습니다. 자, 지우야, 우리 오늘 선생님이 미디어 기기 이름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지우 이름표처럼 미디어 기기 이름도 선생님한테 알려줄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미디어 기기 이름을 알려주려고 해요. 저 미디어 기기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
예, 우리 얼굴이 화면에 나오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화면에 다 잘 나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에다 담아보고 카메라로 또 찍어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신기한 카드놀이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카드를 여러 개를 줄 텐데요. 그 카드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공부할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면 이건 뭘까요? 카메라라고 해요. 근데 카메라는 우리가 렌즈 속에서 비춰주는 모습도 있지만 사진으로 현상을 했을 때의 모습은 또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건 모를 것 같은데. 자, 혹시 이게 뭔지 아나요? 뭘까요? 뭘까요? 자, 우리 방송국에 가면 우리 연예인들이나 배우들 또는 뭐 가수 위에 이만하게 위로 올라와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이걸 붐마이크라고 해요. 붐마이크.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시는 카메라에 보면 카메라 밑에 다리가 있어요. 이 카메라 다리를 뭐라고 불러요? 삼각대라고 해요. 삼각대.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미디어 기기를 많이 불러봤죠. 그리고 이 미디어 기기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미디어 기기 이름을 다 알았으니 우리 친구들 이름 다 선생님과 함께 인사 나눴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으면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꼭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17번째 참가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 취창업 분야의 조나영 님이시고요. 강의의 내용은 블로그 생성 및 체험단 선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만들기, 쉽게 글쓰기 등입니다. 강의의 주제는 당신이 지금 블로그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조나영 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지금 블로그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온 조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달링제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푸드 전문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2022년 상반기, 하반기 높은 출석률로 재능기부 강의 2번 마무리한 블로그 강사입니다. 여러분 퇴근 후 보통 나의 모습 어떠신가요? 요즘에 맛있는 음식도 이제 일 끝나고 스트레스 해소하러 드시러 가실 테고 나를 위한 투자 그리고 나를 가꾸는 방법 많은 지금 일상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요즘 물가도 자꾸 오르고 금리, 환율 계속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뭐 외식값도 그렇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로그인데요. 네, 사실 저를 봐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평가단 분들께 잘 보이고 싶어서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받고 왔는데요. 이것도 블로그 체험단으로 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받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로 어떻게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렇게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 네, 저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바로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소상공인, 정말 우리 집 앞에 있는 동네 카페부터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까지 본인들의 제품이나 장소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 체험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SNS가 많은데 왜 하필 네이버 블로그일까요? 당장 지금 내가 뭔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네이버로 검색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실제 포털 1위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먼저 블로그 생성 방법부터 체험단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 방법 따로 없습니다. 네이버 회원가입만 되어 있으시면 블로그는 누구에게나 자동 생성이 됩니다. 한 사람당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아이디만 있으면 일단 되는 거라서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체험단 어떻게 하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누가 봐도 괜찮은 글, 내가 내 갤러리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 몇 개씩 올려서 내가 직접 해본 것들 솔직하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돼서 괜찮은 글이 되고 체험단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네. 블로그 하려면 또 글쓰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글 못 써, 난 재주 없어, 시간도 없어. 보통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는요, 내가 작가도 아니고 뭐 기자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글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사실적인 글쓰기, 부담 없이 시작하시면 된다는 게 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저는 제 강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체험단 신청 방법은 다양한데요. 내가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다 보면 개인 섭외, 괜찮은 집들에서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오고 되게 많은 체험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다양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범했던 내 일상이 더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 저는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인천 시민 스타 강사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강의가 과연 인천 시민들께 필요한 강의일지. 그런데요,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수능이 끝나는 10대들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의 힘으로 맛있는 거 먹고 예쁘게 가꿀 수 있는 거 블로그로 할 수 있고요. 데이트 비용 많이 드는 20대,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30대, 40대, 그리고 조금 더 일상을 즐기고 싶은 50대, 60대 분들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블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로 좀 더 품격 있는 평생학습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인천 시민 스타 강사 되고 싶었던 조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참가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참가자이시고요. 사회, 경제, 직업 분야의 유성민님이십니다. 작은 도서관의 시작과 운영을 통해 얻은 이야기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신다고 하십니다. 강의의 제목은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유성민님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낙엽을 사뿐히 지려밟고 이 가을을 함께 누리는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이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당연해 보이는 것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지만 당연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으면 다들 물어봅니다. 아빠가 지금 이 시간에 회사에 안 가고 왜 거기 계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왜 PC방에 계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누구나 답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도서관을 운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을 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비영리 사업자로 수익 사업 기관이 아니고요. 100%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평생학습 기관으로 최소 단위이고요. 교육과 학습 실천이라는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전방 기관입니다.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그리고 자국민들부터 다문화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전방 전선 학습고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목적의식과 정체성이 저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전반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실 산전수전 공중전 그리고 공중 1차전까지 마치고 나니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다워진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이고요. 사람을 밝혀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것이 바로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작은 도서관의 정체성을 만든 것이 바로 가로등입니다.
도서관은 가로등이다. 가로등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기에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인생의 어두운 구간을 통과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도서관에 분류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0번대의 총리부터 900번대의 예술에 이르기까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지닌 많은 사람들을 작은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작은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구글 이노베이터 강사로 성장하신 분과 또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와서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그림책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또 전래놀이를 배워서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전래놀이 지도하면서 곳곳에서 마을 이곳저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몸과 마음이 불편하셔서 평생학습 기간까지 오실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정과 놀이터를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는 독서 지도사님까지 다양한 분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성장하고 계시고 세상을 밝히고 계십니다. 어두운 밤 후미진 골목의 한 귀퉁이를 밝히고 있는 가로등처럼 도서관에 오시는 다양한 분들이 그들의 어깨를 그리고 그들의 꿈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도서관의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낮까지 밝은 내 인생에서는 가로등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은 도서관이 7,500여 개가 있고요. 또 저마다의 이유로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은 평생학습 최전선에서 자비량 활동을 하면서 있는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제가 있는 작은 도서관이 남동구에만도 51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낸 많은 분들의 다양하고 따끈따끈한 신간 소식들은 다음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밝혀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유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참가자분은 19번째입니다. 인문학 인생 분야의 조얼 선생님이시고요. 강의의 내용은 어학연수, 외국 대학 학위, 유엔 국제기구 근무 등 평범한 학생이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인들과 소통하게 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의 제목은 국제 무대에서 영어로 전 세계인과 소통하다입니다. 조얼 선생님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사 조월입니다. 저희 주제는 국제 무대에서 영어로 전세인과 소통하다, 배움과 공감의 자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법, 어학 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과 영어로 소통하는지 그런 방법,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꽤나 교육과 밀접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이제 대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독학사 학점은행제, 그런 다음에 편입, 그리고 이제 영국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교육과 정말 밀접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운이 좋게 유엔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많은 다국적 20개 넘는 국적의 외국인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경험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게 된 교육의 철학,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영어로 외국인들과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배움, 공감, 그리고 소통. 이것을 저의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배우려는 자세,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렇게 뭐라는 거지, 이렇다기보다는 수긍하고 이제 배우는 자세, 다른 나라의 국적,
세계 문화를 이제 배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관을 배우고 그러면서 공감을 하고 그것이 진정한 원활한 소통을 만드는 거를 직접 제가 느꼈고 짧은 시간에 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더 많은 에피소드를 15분 강연에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미국의 명문 UCLA 메라비언 교수가 연구를 한 결과를 제가 증거로 가져왔는데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라 함은 몸짓, 바디 랭귀지, 그리고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말은 불과 7%밖에 안 되는 작은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제 사람들과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하든 말은 단순한 이제 도구일 뿐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배워가고 있고 끊임없이 그 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인데요. When you stop running, you stop growing.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천시민대학의 강좌들을 8과목을 다양한 창업, 글로벌라이제이션, 여러 가지 예술적인 대중문화 그런 강의들을 계속 수강해서 8강좌를 마쳤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번째 참가자입니다. 김정아님은 인문학, 문학 IT 분야이고요. 강의는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에 기록으로 남기기, 전자책을 통해 자서전 제작 소개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강연의 제목은 전자책으로 만나는 나의 자서전입니다. 네, 김정아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한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자책으로 만나는 나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성한 강사이고요. 강의 내용을 사실은 원래 준비했던 파워포인트 자료는 그 15분짜리를 위해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짧아져서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제가 왜 이런 강좌를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자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좌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뭐 강좌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전자책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서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먼저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자서전 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무사히 강의가 끝날 때쯤 돼서 각자 원하는 원고를 다 쓰고 그걸 모아서 문집 형태로다가 책을 내려고 하는데 몇몇 분이 다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막상 쓰고 보니까 이 내용이 자기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고 어떤 그 마음을 좀 치료해주는 측면은 있었지만 남들한테 보이기엔 너무 부끄럽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서전 쓰기라고 하는 강좌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사실 일반인들이 쓴 자서전은 어지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읽힐 만한 거리로 활용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상품성을 갖는 자서전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생각해 본 게 뭐였냐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는 부분들 또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축약해서 책으로다가 내도 자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이제 전자책으로 책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무명 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책과 그다음에 뭐 강의 설계 비법, 그다음에 강사로 성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책을 10월, 11월 2달 동안 출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원고는
예전에 써놓은 원고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책을 출간을 하고 나니까 사실 저는 그거를 이 책의 카테고리상으로다가는 이제 뭐 처세술이라던가 자기개발 쪽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자서전이라고 생각하고 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출간을 한 것 자체가 이제 전자책으로 출간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했었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제가 전자책을 전문으로 출간을 하는 1인 출판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책 출간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 설립을 하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전자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최근 어떤 이 도서의 흐름들 방향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 종이책 두툼한 종이책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릿이나 아니면 이제 전자책 단말기를 이용해서 책을 읽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더불어서 종이책 같은 경우에 책을 출간하는데 비용이 일단 최소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전자책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물론 전기값 정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제가 출판사를 설립한 이후에 낸 책까지 다 합치면 작년에 냈던 책 3권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10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10권의 책을 출간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은 한 돈 10,000원 정도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책들은 지금 현재 뭐 교본이 예스24니 알라딘이 하는 곳에서 현재 판매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어떤 기획을 잘 맞추고 정리를 해서 어떤 전자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면 그게 단순하게 책을 냈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좀 더 재미있는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1번째 참가자분은요, 사회경제 마케팅 분야의 강석진 님이십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담과 성공에 가까워지는 마케팅 방식을 소개해 주실 거고요. 강연의 제목은 누구나 하는 대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입니다. 강석진 님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그룹 강석진입니다. 저는 인천 강화에서 태어나서 현재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 사람인데요. 이렇게 인천 시민분들한테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경험한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돼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그 강연 주제는 생업입니다. 누구나 이제 살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제가 겪어온 제가 하는 생업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이제 제가 2015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법인이 이제 제가 걸어온 길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저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는 13년도에 이제 그 개인 사업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13년도에는 이제 자퇴생이었는데요. 이제 군대에 전역할 때가 다가와서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뤄놓은 게 너무 없는데 싶어갖고 내가 뭘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바이럴 마케팅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이제 영업사원들을 뽑아서 이제 현장을 내보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다른 반응들이 주였죠. 이제 막상 현장을 나가보면 사장님들은 이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막상 이제 계약할 때는 굉장히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서는 환불도 안 되고 뭐 이제 1년 약정이 걸리고 이제 다양한 일들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저희 바이럴 마케팅에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계약을 못하고 이제 회사가 삐걱일 때 이제 어떻게 해야지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여서 저는 이제 저희 회사를 브랜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를 브랜딩한다라는 거는 이제 SK 브로드밴드, 네이버, 카카오, 이제 신한은행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그들과 파트너스 계약을 맺고 그들의 공식력을 저희 회사 이제 명함에 이제 기입을 하였습니다. 이제 명함에 기입을 해서 했던 업무는 이제 영업 아웃소싱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영업 아웃소싱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은 대기업들은 이제 플랫폼을 열심히 만들고 나면은 이제 사용해야 되는 사용자들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막상 이제 대기업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분들은 바쁩니다. 바빠갖고 잡상인 취급을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도 지치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저희 회사 리버그룹과 같은 영업 아웃소싱 회사들을 두게 되는데요. 저희 영업 아웃소싱 회사들이 하는 업무로는 먼저 네이버 지식인 누구나 이제 알고 계실 거고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질문 올리고 답변 올릴 수 있는 게 네이버 지식인인데요. 네이버 지식인 부서에서 엑스퍼트라는 이제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해주는 일은 이제 네이버를 대신해서 변호사님들, 노무사님들, 세무사님들에게 먼저 이제 컨택을 해서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저희 플랫폼이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가입하시면 이제 네이버 인증 배지도 달아드리고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누구한테나 질문 올리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프로필을 보고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는 그런 플랫폼이다. 오늘 가입하시면 뭐 저희가 가입 추가로 30만 원을 드린다. 이런 것들을 예산을 다 네이버 예산으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네이버 예산으로 진행을 하면서 생색도 내고요. 그래서 또 다른 예시로 이제 한동안 코로나 때 딜리버리 배달이 굉장히 붐이었는데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인천에서도 진행하는 인천 배달 이음 굉장히 많은 이제 배달 어플들이 있었는데 그 배달 어플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영업 아웃소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막상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분들 포스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배민 접수 프로그램, 요기요 접수 프로그램, 다양한 접수 프로그램들이 이제 깔려 있어갖고 굉장히 불편해하시는데 저희가 대신해서 통합 접수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한테 굳이 다양한 접수 프로그램을 틀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편의 시설을 제공해주고 생색도 내면서 이제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모집을 합니다. 왜 굳이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만든 프로그램을 저희 회사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은 브랜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요.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리즈 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버그룹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일을 아웃소싱 일을 맡기고 저희 리버그룹이 아웃소싱 일을 하면서 그들의 인지도를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모으다 보니 처음에 기획했던 바이럴 마케팅이 진행이 가능해졌죠. 이제 그들하고 맺어진 이제 공식력으로 대신 맺어진 관계로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과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저는 제 생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만났던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클라이언트 분들 이제 저들의 이야기를 저는 인천 시민 분들께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인천 시민 분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2번째 참가자이십니다. 인문학 문학 글쓰기 분야의 지창영 님이시고요. 좋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요령, 아바타의 중요성입니다. 강의의 제목은 초보자를 위한 시창작 기법과 아바타를 찾아라입니다. 지창영 님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쓰기를 강의하는 지창영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아바타를 찾아라라고 청했습니다. 아바타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15년간 강의하면서 여러 수강생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65세 되는 여성분인데요. 본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저는 담쟁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쭤봤더니 65세가 된 이 나이에도 뭔가는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이 자기 모습이래요.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붓글씨도 쓰고 싶고 그래서 글쓰기도 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찾아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담쟁이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담쟁이는 이분의 아바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누구나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도 멋진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글을 써봤는데 좀 품격을 높여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제 강의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바타라는 영화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비족입니다. 인간과 모습이 다릅니다.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비족과 똑같은 모습의 인조인간을 만들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통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영화입니다. 이 아바타는 원래는 인도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이 인간 세계에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인간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현현한 것이 신의 현현이 바로 아바타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우리 아바타 자주 쓰죠. 나를 대신한 어떤 모양, 형상. 바로 이것입니다. 글쓰기에서는 작가의 생각이 바로 신과 같은 위치입니다. 뭔가를 전하고 싶은데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아바타라고 일단 명명을 합니다. 순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럼 양을, 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호랑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유명한 시 내 마음 호수요. 이것도 역시 아바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요한 마음, 잔잔한 마음, 맑은 마음, 넓은 마음. 이것이 호수와 닮았습니다. 호수를 딱 내보이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 시인들은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자기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똑같은 손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이렇게 민족의 한 서린 모습, 남에서 올라온 손, 북에서 내려온 손, 이산 가족의 손을 이야기하면서 민족적 한을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시인은 아내의 손을 그리면서 애틋한 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노동자 동료의 손을 그리면서 동료애를 그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같은 손을 가지고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바타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아바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바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노랗게 물든 은행잎, 가로수, 그리고 돌, 힘차게 굴러가는 바퀴,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모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아바타입니다. 저는 시집을 낼 때 송전탑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냈습니다. 송전탑의 입장에서 송전탑을 앞에 내세워서 세상을 보는 모습,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찾는 모습,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65세의 여성분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나는 담쟁이다. 이분의 아바타입니다. 나의 아바타는 무엇일까? 나의 글쓰기, 나의 인생,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한마디 지금부터 찾으면은 쉽고 재미있는 글쓰기, 그리고 재미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자신감이 많이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강연의 분야는 행복한 인생이고요. 강의자는 고재호 님이십니다. 100세까지의 행복한 삶에 대한 모색과 남은 생을 90세, 95세, 100세 3단계로 구분하여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의 제목은 새로운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민라이프 칼리지의 가장 최고령 학습자이십니다. 네, 고재호님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정복지 상담학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건강하고 활기왕성한 86세인 고재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장에서 앞으로 우리는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수명은 120세라 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계산하면 2023년은 저도 100세가 됩니다. 앞으로 14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세월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이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오늘 유익한 삶 속에서 100세까지 남은 인생 수도를 한번 멋있게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86세의 최고령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영광스러운 노자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배우면 남녀 나이차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배우면 자기를 좀 더 성숙하게 발전해주며 행복과 이론도 같이 합니다.
나는 이번에 후배들에게 배움에 막말리는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애들 같으면 죽을 나이는 86세인 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기를 받을 때까지 그 엄청난 인내심과 견디기 어려운 수상 과정 속에도 그러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힘찬 도전, 인내, 그 강력 그 자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점이 나의 큰 목적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삶의 질이 무엇이며 행복과 어떤 영상이 있는가? 100세까지 남은 인생을 어떤 환경 속에서 값진 삶의 질과 의미, 목적과 함께 멋진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살아서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허구 세계에서 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갈 때는 모두 다 빈도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행, 불행 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남은 인생 14년간의 미래 100세까지 멋진 꿈의 행로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는 평생교육 2개 강의에 6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많은 대학에서 수강하는 교육을 비교해보면 일반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수준에 버금가는 훌륭한 과목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차원 높은 과목을 우리 인천 시민들이 수강한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입니다. 평생교육에서 이렇게 질 높은 강의로 300만 인천 시민과 노인들에게 지식의 갈등을 해소해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굴세를 바라보는 노인인 나 자신부터가 이 평생교육의 6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동망역, 신년수역, 인하대역으로 배낭을 둘러밀고 바쁘게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언제나 1시간 전에 강의실에 도착하여 제일 앞자리에서 강사님을 기다리는 직관은 정말로 나 자신이라도 감사를 드린답니다. 배움의 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긍정적으로 주위의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막으라고 합니다. 죽음은 오직 하늘의 뜻입니다. 신뢰와의 사랑과 자원봉사 정신으로 또한 지식의 전달조로 건강한 삶과 함께 영원히 많은 분들과 지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지식은 무한합니다. 지식의 전달조로서의 공평성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배우면 절대로 억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는 건강하지 못하면 하지 못합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고난을 행전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뜻입니다. 나는 앞으로 만일 계속 건강히 살아간다면 가치 있는 삶을 100세까지 살아가지 후배들을 위한 봉사정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나는 대학원에서 늦게 배운 지식을 후배들에게 공유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멋지게 힘찬된 삶 속에서 후배들과 행복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힘차게 모두 함께 가는 길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바라는 삶입니다. 만일 이번에 평생교육에서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80세의 노인장은 참 그 파란만장한 많은 역사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한순간을 재밌게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날같이 멀지 않은 90세를 바라보는 건강한 노인이 산중에서의 오늘의 삶을 젊이들과 함께 한다는 아름답고 귀중한 이 순간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김원중 원장님 말씀대로 더 알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소통하고 싶은 인천 시민 여러분들은 인천 시민대학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인천 시민스타 강사 강연 페스티벌 본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평가단 위원분들의 10분의 선정을 통해서 결선 11월 23일에 최종 3인과 함께 다시 경연 페스티벌 결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